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0강 초임계 유체와 분리공정 시작해볼게. 1문단 19세기 초의 화학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기체의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하였다.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연구했어. 그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31도씨 이하에서 유지하고 31도씨 이하야. 그리고 압력을 높이면 압력은 높여.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액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31도씨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73.8바르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액화가 되는 조건을 지금 알아낸 거지. 일단 온도는 31도씨 이하고 압력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높이냐면 73.8바르 정도로 높이는 거야. 계속 읽어보자. 그리고 31도씨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 아까 전에 31도씨 이하라고 했는데 31도씨보다 온도가 높다면 이산화탄소에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지? 40도, 45도 이렇게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절대 액화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31도씨랑 73.8바르를 각각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으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31.06도씨로 변경되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해보니까 31.06도씨 이렇게 된 거야.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함께 일컬어 임계점이라고 한다. 앞으로 임계점 하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하며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 얘들아,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 임계점이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는 31.06도씨, 그 다음 73.8바르 이거거든. 이것 이상의 온도와 압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따지면 31.06도씨 이상의 온도, 그 다음에 73.8바르 이상의 압력이 되잖아. 그러면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초임계 유체 상태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지. 마지막 문장 읽어보자. 가령 산소의 임계점은 마이너스 118.6도씨와 50.5바르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준 정보가 이산화탄소랑 산소의 임계점을 줬네.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 정리를 해볼게. 지금 19세기에 이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기체의 액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압축 실험을 했다라고 나오거든. 무엇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어떻게 압축 실험을 했냐면 온도를 31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압력을 높였어. 그랬더니 이 이산화탄소가 액화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알려줬냐면 이 압력도 알려줬구나. 압력이 73.8바르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온도 자체도 31.06도씨 이하의 압력이 돼야 된다. 온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임계 온도, 그리고 이것을 임계 압력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임계 온도 아래, 그 다음에 임계 압력보다 높은 압력, 이렇게 됐을 때 액화가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었거든.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건 언제냐면 임계 온도보다 높을 때. 그거 조금 기억해줘야 되고, 이렇게 임계 온도랑 임계 압력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각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임계점은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알려줬지. 그리고 사실 얘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이 물질의 상태는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된대. 초임계 유체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이다. 얘들아, 이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이 액체의 특징은 밀도가 높아서 녹이기가 좋은 거야. 녹이기가 좋고, 기체는 좀 잘 떠다니잖아? 좀 퍼지기가 좋아. 잘 떠다니니까 퍼지기가 좋아. 그래서 내부에 잘 퍼지면서 침투해,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녹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체의 장점과 액체의 장점이 같이 있는 이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래프가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내가 지금 찾아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 너희도 아는 그래프일 거야. 여기 X축이 온도고 Y축이 이제 압력일 경우에 온도와 압력에 따른 상태, 물질의 상태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액체, 그리고 요 밑이 기체. 이런 거 본 적 있지? 못 봤어도 괜찮고, 요런 상태에서 임계점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해봐. 여기 이 어떤 물질의 임계점이 여기야. 이거야, 잘 안 되네. 임계점, 여기가 임계점이잖아. 그랬을 때 초임계 유체 상태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여기. 봐봐. 임계점. 임계점 이상의 온도. 맞지? 그 다음에 임계점 이상의 압력에서 요 부분, 빗금친 부분이 초임계 유체 상태이다.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가져와 봤어. 계속 읽어볼게. 이 문단. 유체 성질 중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매의 밀도이다. 얘들아, 이 문장 읽었을 때 용질의 용해도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용매의 밀도가 용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며 밀도의 정의,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고,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얘들아, 여기 읽은 부분 앞에 첫 번째 문장이랑 매칭시킬 수 있거든.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 좌우된다. 밀도에 의해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뭔 거야? 용해도야. 용해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밀도에 의해 용해도가 영향을 받는다. 두 문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중요하다는 거야. 초임계 상태에서는 하면서 초임계 상태 다시 얘기해주네. 초임계 상태가 뭐였더라?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였지. 여기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용해도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 초임계 상태와 액체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였어. 액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초임계 상태는 뭘 할 수 있냐면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대. 이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에서는 분자 사이의 거리 조절이 가능해. 그러면 이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용해도잖아. 용해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게 초임계 상태의 특징이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주네. 초임계 유체로 널리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임계 온도 아래에서, 임계 온도가 아까 31.06도씨였잖아. 임계 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에서 200바르로 증가시켰어.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한 17% 증가가 돼. 그런데 초임계 상태에서는, 얘들아, 이 초임계 상태를 어떻게 다시 바꿔서 말할 수 있냐면 요거 괜찮니? 임계 온도 위. 맞지? 초임계 상태 자체가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임계 온도보다 위일 때. 그래서 여기 임계 온도 아래랑 임계 온도 위, 즉 초임계 상태가 서로 대조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초임계 상태에서는 압력이 55에서 200바르까지 올라가잖아. 그럼 밀도가 570%까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폭발적인 증가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엄청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럼 이 밀도 때문에 용해도도 조절이 되겠다라는 말이겠지. 여기 괜찮을까?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부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 용매의 밀도 있지. 용매의 밀도는 물질의,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큰 영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밀도에 대해서 나왔어. 밀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너희 알고 있겠지?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알려준 이유가 있겠지. 문제에서 활용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밀도 공식 나온 것도 다 쓸모가 있고, 이 용해도를 다시 바꿔서 말해준 거 기억나?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인 용해도.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초임계 상태에서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절이 가능하대.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줘. 그럼 이것은 밀도에 영향을 끼쳐. 밀도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용해도가 조절된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달리? 액체와 달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주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예를 들어주고 있어. 이산화탄소에서 임계 온도 아래, 임계 온도 31.06도씨 아래랑 그 다음에 임계 온도 위, 이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초임계 상태라고 했지. 초임계 상태였을 때 차이점이 있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둘 다 압력을 크게 변화시켰지. 55에서 200바르로 변화시켰을 때 여기는 밀도가 17% 올라가. 임계온도 아래에서는. 그런데 임계온도 위에서는 57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얘들아, 근데 요거 있잖아. 압력이 올라간다는 것. 이 압력이랑 부피의 관계 알고 있니?
이게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라고 생각해주면 좋아.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부피가 내려간다는 거야. 부피가 내려가니까 밀도는 커질 수밖에 없겠지. 분모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가 볼게. 3문단 볼게.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와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의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제 그래프를 읽는 게 중요한데 이 지문에선 이 그래프만 읽을 수 있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분 A하고 B가 있는데 그게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상태인 거야. 그랬을 때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냈대. 그래프 볼까? X축이 압력, Y축이 용해도, 그리고 온도가 T1, T2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 그래서 온도, 압력, 용해도와의 관계. 보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두 온도 T1과 T2에서 모두 증가한다. 첫 번째, 압력이 증가할 때 용해도가 증가한대. 자, 우리 볼게. 그래프 봐. A의 용해도가 있고 B의 용해도가 있는데 일단 A의 용해도에 대해서 보래. A의 용해도를 보니까 얘들아 지금 T1이 있어. T1 여기 보이지? T1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지 얘들아? 미세하게 증가하지? T2 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지.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T1과 T2 모두에서 증가한다. T1, T2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네. 온도가 T2가 더 높은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 자, T1하고 T2를 비교 대조했을 때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보면은 얘들아 T1의 기울기랑 T2의 기울기가 차이 나는 거 보이지? 사실 T1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아주 조금 증가하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T2는 어때? 온도가 높은 애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더 팍팍팍 증가한다는 거야. 이게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는 거지. 이 말은 압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T2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이고 이해됐어?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여기서 두 곡선은 T1과 T2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을 역전점이라고 한다. 볼까? 여기 T1과 T2가 교차하는 여기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찍고 있는 요 점이 역전점이야. 그 다음 봐.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프를 봐야 돼. 자, 역전점보다 압력이 낮아야 되니까 얘들아 여기 역전점에서 압력이 여기잖아. 압력이 낮은 데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맞지? 여기? 그러니까 역전점보다 왼쪽에서는 온도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대. 이건 어떻게 보나요? 라고 했을 때 자 봐. T1이 여기가 용해도야. 맞지? 이게 T1이야. T1. T2는 여기. 요 밑에가 T2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용해도가 어디가 더 커? T1이 용해도가 더 크잖아, 얘들아. T2보다. 맞지? T1이 용해도가 더 크니까 온도가 낮은 애가 용해도가 더 큰 거야.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증가해. T2로 온도가 증가해. 그럼 용해도가 감소. 한마디로 T2가 용해도가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 용해도가 더 감소한다. 그래프 읽을 수 있겠어?
그래프를 꼭 읽어야 돼. 그래프 못 읽는 사람은 꼭 연습을 해서 그래프를 읽어야 돼. 다시 볼게. T2 그래프가 여기 있어. 용해도가 T1 점점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더 낮다고. 됐지? 자, 그 다음 볼게.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그러니까 역전점보다 압력이 높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확인을 해보자. 역전점보다 높은 압력은 이제 여기 오른쪽이 되겠지. 오른쪽을 보니까 그래프를 봐봐. T1일 때 용해도가 여기고 T2일 때 용해도가 더 위에 있네? 즉,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올라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요거 읽을 수 있으면 돼, 얘들아. 됐지? 그 다음 또 있어. B의 경우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와 유사하지만 우리 여태까지 뭐만 봤냐면은 A만 봤어, A. 맞지? B도 봐야 돼, B. 지금 물질이 A, B 둘 다 있었거든. 그래서 B는 여기. A랑 곡선의 형태가 유사하다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맞네. 그런데 온도가 높은 T2가 용해도가 압력에 의한 의존성이 더 크다. 맞지? 이렇게 유사하지만 역전점은 여기 있잖아. A의 역전점은 이쪽. 그 다음에 B의 역전점은 이쪽. 차이점은 역전점 자체가 압력이 B가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이 X축 읽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압력이 더 낮은 쪽이 B의 역전점이다. 자, 여기까지 해석되니? 이해가 잘 됐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정리해볼게. 자, 그래프 분석이야.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1번. 이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 일단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것은 T1과 T2 모두에서 온도랑 상관없이. 그런데 두 번째 T1하고 T2의 차이점이 있었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T2가 더 큰데 이게 뭐가 더 크냐면 요 크다는 것의 의미는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 압력에 대한 용해도의 의존성. 선생님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주면은 압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누가? 용해도가. 그러니까 이 용해도 자체가 압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T2다. 이거 어떻게 찾나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기울기가 T2가 더 가파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T1하고 T2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를 역전점이라고 하지. 역전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일 경우. 자,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일 경우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 여기 A의 역전점 봐봐. T1하고 T2 중에서 용해도가 더 큰 쪽이 어디야? 용해도가 큰 쪽 여기네. T1이네. 여기가 용해도가 더 큰 거야. 지금 내가 크다고 표시한 건 지금 용해도야. 용해도. 됐지? 그 다음 역전점보다 이번엔 높은 압력이야. 높은 압력 T1하고 T2가 있을 때 이번엔 어디가 용해도가 높냐면 T2. 여기 T2가 더 높지? 그러니까 용해도가 T2. 즉 온도가 높을 때 더 크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낮을 때 더 크고 얘는 온도가 높을 때 더 크다. 이게 세 번째였고 그 다음 네 번째. A의
역전점과 B의 역전점의 차이. A의 역전점 압력과 B의 역전점 압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 누가 역전점의 압력이 더 낮다? B가 더 낮지. 그러니까 A가 더 크다. A의 역전점의 압력이 더 크다. 해서 그래프 읽으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랬을 때 4문단 갈게. 4문단. 초임계 유체의 성분에 초임계 유체에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해보자. 초임계 유체에다 A, B 다 녹아서 있는 상태야.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난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 다음, 자 여기가 중요하거든. 압력을 어디다?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할 거래. 자 그럼 해볼게. 이게 B의 역전점, 여기가 A의 역전점, 압력을 여기 요 상태로 유지를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그 다음 유체의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자 첫 번째는 압력을 역전점 사이에 유지하다. 두 번째는 온도를 T1으로 낮춘다. 그러면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고 A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거 그래프로 봐야 돼. 지금 압력이 여기랑 여기 사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역전점 사이를 이렇게 딱딱 긋고 T2에서 T1으로 낮춘다고 생각해봐. 그럼 T1이니까 지금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A 봐봐. A는 용해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닌가? 지금 내가 맞다. 여기 T2니까 T2에서 T1으로 그 온도를 낮추잖아.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A의 용해도는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프 있는 거야. B 봐봐. B1도 T2에서 T1으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용해도가 높았다가 내려가네. 그래서 요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프 읽을 수 있겠지? 이건 그래프를 읽어야 돼. 외우는 영역이 아니야. 다시 T2에서 T1으로 갔어. 자, T2 용해도 여기 있는데 T1의 용해도 A는 용해도가 증가했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T2가 여기였는데 T1 용해도가 감소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글을 읽어볼까? 따라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 성분이 석출되는 거야. 자, 이 말 뭔지 알겠어? B의 용해도가 감소했잖아. B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용해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녹을 수 있는 성질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덜 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B 성분이 석출돼 버리는 거야. 다 못 녹고. 됐지? 그리고 A 성분은 용해도가 증가했으니까 용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B 성분 석출됐어. 그 다음 3번 유체의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래. 이 말은 뭐야? T1이었는데 다시 T2로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또 거꾸로야. T1이었는데 T2로 갔네? 그럼 A는 용해도가 감소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T1에서 T2로 갔네? 용해도가 증가되는 거겠지. 그래서 밑에 글 다시 볼게. A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해서 이번엔 A가 석출되는 거야. B는 다시 증가했으니까 좀 더 높고. 이렇게 해서 용해도를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석출,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내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방금 A하고 B를 분리한 거니까. 이 방법은 실제로 벤조산과 데카네디올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해서 여기를 알면 돼, 얘들아. 괜찮지? 이거 좀 재밌지? 자, 밑에 계속, 옆에 계속 적을게. 자, 5번. 이 5번이 포인트. 어떤 상태냐면은 초임계 유체에다가 성분 A하고 B를 다 용해시켜 놓은 케이스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압력을 어디로 고정시키냐면 두 역전점 사이에. 그러니까 A와 B의 역전점 사이인 거야. 나 역전점 사이라고만 적을게. A와 B의 역전점 사이가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온도를 변화시킬 거래. 온도를 어떻게 하냐면 T2에서 T1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온도를 낮췄다는 거지. 그랬을 때 A의 용해도, B의 용해도, 요거 따져보면 돼. 온도를 낮췄을 때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춰. T2에서 T1으로 낮추니까 여기 지금 A의 용해도는 증가. B의 용해도는 T2에서 T1으로, 그럼 B의 용해도는 감소. 그래프 보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B의 용해도가 감소되니까 B를 석출시킬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스스로 연습해보면 돼. 그래프 보고. 알겠지? 그래서 B를 석출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온도를 아까 T1으로 낮췄잖아. T1에서 T2로 이번엔 다시 증가시켜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번엔 A의 용해도와 B의 용해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꾸로지. A의 용해도가 낮아져. 그래프 보면 되고 B의 용해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A의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A가 석출된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해낸다. 혼합물을 분리해내고 실제 벤조산, 데카데니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걸 쓰고 있대.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초임계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하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자, 여기 봤어? 압력 어떻게 변화시켰지? 역전점 사이. 온도 어떻게 변화시켰어?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그래서 용해도가 조절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혼합물이 분리.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초임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는데 더 제한적이다. 얘들아 그러면 두 개 지금 비교해 준 거야. 일반적인 액체 용매랑 초임계 유체 중에서 용매 밀도 조절하는데 더 자유로운 게 뭐야? 자유로운 건 초임계 유체라는 거야. 자유로운 건. 왜냐면 일반적 액체 용매가 제한적이라고 했으니까 초임계 유체가 밀도를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 이 문단에서.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액체 공정에서 이 액체 용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초임계 유체가 주목받고 있다. 액체보다는 초임계 유체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초임계 유체가 더 분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 5문단에서 5문단도 그냥 보면 안 되고 나름 중요한 게 있는데 요 액체 용매랑 초임계 유체 중에서 무엇이 더 잘 혼합물 분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임계 유체야.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준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돼. 괜찮니? 얘들아 요거 실제로 그 디카페인 커피 이런 거 이런 방식으로 추출해낸다고 하더라고. 그 카페인을. 좀 재밌지?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풀어볼게. 얘들아 수능 특강 207페이지 펴보자. 자, 1번 해볼게.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너희가 풀어봤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답만 좀 볼게. 초임계 유체의 특성과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이거 괜찮니? 초임계 유체라는 게 이제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야.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리고 그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하면서 1, 2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가 이제 3, 4, 5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답이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2번 해보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소의 임계 온도는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보다 높다. 요거 우리한테 정보를 줬거든. 산소의 임계 온도가 마이너스 118.6, 이산화탄소는 31.06,
더 낫네. 2번 초임계 상태의 물질은 고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가 아니라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 맞지? 3번 용매의 밀도를 변화시키면 용해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밀도가 뭐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용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와 있었잖아, 우리 이 문단에. 그래서 맞는 거고. 4번 물질의 밀도 변화 폭은 임계점 위보다 임계점 아래에서 더 크다. 요거 어떤 거였냐면은 그 이산화탄소 얘기해줬어. 이산화탄소, 이 문단에서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임계 온도 아래, 임계점 아래에 있을 때가 있었고 임계점 위가 있었거든. 임계점 아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산화탄소 밀도가 17% 증가. 그런데 임계 온도보다 위로 가잖아. 위로 가면은 570% 증가, 밀도가. 그러니까 임계점 위에서 더 큰 거겠지. 아래에서 더 큰 게 아니라 위에서 더 크다. 이렇게 가야 되고. 5번 이산화탄소의 임계 압력은 정밀한 실험을 통해 소폭 변경이 아니라 임계 온도가 31도에서 31.06으로 변경. 자, 2번은 괜찮지? 2번에 3번이고 3번 볼게. 3번 1번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더 작은 물체의 밀도가 더 작다. 얘들아 요거 밀도 구하는 공식을 알려줬잖아. 밀도가 부피분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질량이 같대. 그랬을 때 부피가 더 작아. 부피가 작으면 분모가 작으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지. 틀렸지. 여기서 이제 활용하라고 알려줬던 거고. 2번 산소는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최소의 온도가 있다. 얘들아 요거 맞거든? 이거 중요해. 우리 이거 아까 어디 나왔었냐면은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었어. 이산화탄소는 아까 이 사람이 실험을 할 때 31도씨보다 높였어. 31도씨보다 높이고 압력을 엄청 높여도 액화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 요 31도 정확히 얘기하면 31.06도씨 요게 임계 온도지. 임계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액화가 되지 않아. 그럼 이것은 이산화탄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지? 산소에도 적용이 되겠지. 그래서 요 최소의 온도는 임계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괜찮니? 나머지 거 틀린 거 다 봐야 돼. 3번 이웃한 분자 간의 거리는 액체가 초임계 유체보다 크게 변할 수 있다. 얘들아 초임계 유체가 더 크게 변하는 거지 두 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초임계 유체는 그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 이 문단에서 찾아보면 되고. 4번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비해 임계 온도가 높다면 임계 압력은 더 낮다.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이산화탄소랑 산소의 임계 온도 압력 알려줬어. 이산화탄소가 31.06도씨가 임계 온도, 그 다음에 73.8이었구나. 73.8 바르. 산소는 마이너스 118.6도, 그 다음에 임계 압력이 50.5라고 알려줬거든. 보자. 임계 온도가 높은 애가 이산화탄소지. 산소보다 임계 온도가 높아. 그런데 임계 압력도 높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여기 보고 푸는 거고. 5번 기존의 액체 공정으로 분리하던 물질이 초임계 유체 공정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을 리가 없지. 더 잘 될 텐데. 그치? 초임계 유체가 더 잘 되니까 액체를 초임계 유체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3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이야. 얘들아, 근데 4번 문제가 쉬운 것 같아. 근데 핵심일 수 있으니까 좀 잘 보고 봐봐. 똑같거든? 아까 그래프랑 똑같고 조금 P하고 Q 이렇게만 바꾼 거야. 약간 위치만 좀 바꾸고 어떤 식물 뿌리에 함유된 성분 P와 Q를 초임계 유체에 용해했어. 그 다음 분리해. 개별 성분 P와 Q에 대한 온도와 얘들아 온도는 그래도 확인해줘야 돼. T2가 더 높은 게 맞네. 이게 지금 온도가 어디가 높고 낮고를 T1, T2를 숫자를 막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
약간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 압력에 따른 초임계 유체에서 용해도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 두 역전점 사이의 압력에서 자 해보자. P의 역전점 여기네. Q의 역전점 여기야. 여기가 압력이겠네. 여기서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렸대. 그랬을 때 용해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P부터 해볼게. T1에서 T2로 올렸네. P의 용해도 어떻게 됐어? 증가됐지. 증가, 그치? 그 다음에 Q는 T1에서 T2로 올렸어. 용해도 어떻게 됐어? 감소됐네. 감소. 그러니까 누가 석출돼? 감소된 애가 석출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Q가 석출되는 거야. 그리고 이유 온도를 T1으로 다시 낮춰. T1으로 낮추면 거꾸로 이제 P의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P가 석출되겠지.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게 잘 이해됐으면 그래프 잘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해두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 문맥상 의미인데 나는 요 선지는 다 봤으면 좋겠고, 수능 특강 그 해설 보면서 어휘 공부했으면 좋겠거든. 여기서 지금 답은 1번인데 여기 A가 뭐였냐면은 분리다. 여기 있다. 31도씨랑 73.8 바르를 각각 온도와 압력이라고 불렀다. 무엇을 뭐라고 불렀다. 이거야. 어떤 것을 어떤 지칭으로 불렀다. 해서 1번 봐.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푸른한 천재라고 불렀다. 해서 답이 1번인 거야.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라는 건데 누구를 무언가라고 불렀다. 해서 답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꼭 확인해줘.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 확인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해설지 보고 공부할 것. 이건 너희들에게 좀 맡길게. 그래서 5번에 1번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